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뇨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치료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낫는다 민정입니다. 침묵의 살인자. 듣기만 해도 정말 섬뜩한 말입니다. 바로 당뇨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망가져서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당뇨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합병증들이 당뇨를 이렇게 무서운 병으로 인식하게 만든 1등 공신인데요. 그렇다면 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되겠죠?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치료 경험담이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됩니다. 전화와 문자 열어놨는데요. 전화는 02-318-2275, 02-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열어놨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공췌장기 치료라는 새로운 당뇨 치료법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최수범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에요. 당뇨가 성인 인구의 10%에 나타날 만큼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왜 이렇게 당뇨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거 정신적으로 복잡하고 사회적으로 복잡하고 잠도 못 자고 뭐 그런 게 아주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운동 부족에다 근육 안 움직이니까 그다음에 기름기 많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당뇨 환자는 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당뇨에 관해서 잘 모르는 점이 더욱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당뇨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당뇨를 잘 알아야지 당뇨 치료할 수 있는데 당뇨 환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좀 몸에서 힘이 되고 살이 돼서 먹는 것인데 이 과정이 첫째 소화가 돼야 되거든요. 소화가 되면은 위에서 장에서 소화돼가지고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고 그 포도당 핏속으로 흡수되고 그 포도당 우리 몸의 이 연료예요. 에너지원인데 이 영양이 우리 몸에서 세포로 들어가가지고 힘이 되고 살이 돼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인슐린입니다. 그 인슐린은 어디서 나오면 췌장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췌장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슐린 안 나게 되니까 동화작용이 안 돼요. 아까 핏속에 포도당 사용하는 걸 동화작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음식은 제대로 먹었지만은 핏속에 사용하는 포당이 높아져서 고혈당이 되고 일부는 소변은 빠져나가게 되고 요당이 되고 자기 몸은 음식 먹은 목적이 달성되지 않죠. 그래서 힘이 빠지고 힘이 빠지면 에너지가 부족한 거니까 안 먹은 상황 똑같으니까 자기 살 자체를 녹여가지고 포당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이 살이 녹아내리죠.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코, 눈이나 그 망막증이나 신장이나 온몸이 다 망가지게 되니까 합병증 와서 사망이 되는 병이 당뇨병인 거죠. 원인은 췌장이 망가져서 그런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수목, 다른 아카시아들은 다 초록색이 있는데 한 그룹만 노랗게 벌써 낙엽이 들었어요. 7월 달에도 벌써. 저것은 황화현상이었는데 저 원인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온몸에 온 나무의 그 잎사귀가 다 노랗게 병들어 버린 거죠. 이런 현상 때문에 합병증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 몸도 그런 현상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췌장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올바른 치료죠. 무조건 혈당만 떨어뜨리는 치료가 당뇨병의 치료는 아닌 건데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만이 실수 않고 다 완치시킬 수 있고 합병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췌장의 기능을 살리는 치료가 있다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전 치료와 다르게 이게 조그만 기계를 사용하는 건데 아까 췌장이 망가졌으니까 췌장과 똑같은 기계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저 똑같이 외부에 다는 건데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그 피부에다가 그 바늘 하나 꽂아 놓는 것인데 이거 인공 췌장이라고 그럽니다. 한 55g 되고 누구나 쉽게 달 수 있고 뺄 수 있고 수술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이런 기계를 달면 췌장 흉내를 내게 되니까 온몸이 다 회복되면서 췌장까지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이 원리가 뭐냐 하면은요. 정상인데 인슐린 식사 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간에 적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항상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식사 때 동화적 많이 나니까. 근데 당뇨병은 밑에 이제 빨간 거 좀 조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전의 방법은 이제 먹냐고 먹게 되면 이게 자극해서 점점 췌장이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 계속해서 더 나빠지는 게 되죠. 하나 먹다 두 알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슐린 주사 맞게 되는 것도 이렇게 장시간 인슐린 주로 쓰니까 패턴이 맞지 않아요. 피석이 나죠. 그래서 인공췌장 치료는 우리 인슐린으로 아주 정사가 똑같이 시간마다 맞춰서 들어가는 기계.
그래서 인공 췌장이다. 췌장과 똑같은 걸 인공을 만들었다. 그러면 당뇨 환자가 아니죠. 바로 그런 원리로 음식 먹은 것이 다 소화되고 그것이 동화되게 하고 또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췌장과 회복하는 기계가 인공 췌장기 치료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획기적으로 혈당 관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치료 전과 후는 아니어서 좋아진 사례들이 있다고요? 이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췌장 회복해가지고 중간에 있는 것이 췌장 기능인데 회복을 했죠. 그 다음에 인슐린 양도 줄어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제로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인공췌장기 치료하면은 췌장 기능 회복하고 한번 회복한 것은 또 계속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혈당치를 보면은 높았던 혈당치가 정상 6점 얼마, 5점 얼마로 계속 유지되는 거 보죠. 이렇게 아무 치료를 그냥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이유는 췌장 회복해서 그런 거죠. 다른 예를 보시면요. 이 환자는 17년 동안 아주 열심히 치료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치료가 보니까 이 환자는 그렇게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많이 왔어요. 눈도 좀 망가지고 이 신장 합병증 망가지 심했던 환자인데 이 환자도 한 1년 반인가 인슐린펌프 달고 당화혈색소도 정상화되고 정상이라는 건 혈당이 정상화되는데 그 치료하고 나서 치료 전과 치료해 보니까 췌장 인슐린 양이 많이 증가했고 외부에서 인슐린을 집어넣는 양이 굉장히 검사해가지고 1년 반 정도 후에는 아무렇지 않은 상태. 그래서 지금도 아무렇지 않고선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는 합병증 물론 없어졌고요. 네, 2명의 치료 사례를 함께 보셨는데요. 그래프를 보니까 인공췌장기 치료 이후에도 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적으로 유지됨을 함께 보셨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췌장의 기능이 살아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공췌장 치료했을 적에 인슐린 많이 들어가던 나중에 제로 떨어지고 그러면 아무 치료 안 하는 거죠. 보통 병원도 안 다니는 거죠. 보통 식사하고 식이요법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또 혈당이 정상화 유지됐다는 것은 이때까지는 그 포도당을 정상시키지 못했는데 그 포도당 정상시킨 인슐린이니까 췌장에서 인슐린 나니까 이전에 췌장 기능이 잘못됐다가 췌장 회복했기 때문에 인슐린 펌프도 떼고 나서 혈당이 정상화 유지된 거죠. 그러니까 당뇨병의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병이 없어졌다. 그래서 병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750명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보면은 4년 동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당화혈색소도 정상화되고 1년부터요. 그다음에 췌장 기능도 계속 회복하죠.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는 기존의 치료와 다르게 이거 과학적으로 확실히 확인된 겁니다. 췌장 기능을 점점 회복시킨다. 그런 것을 알려져서 세계적으로 아주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치료가 된 거죠. 그리고 치료 사례들의 수치를 살펴보니까요. 당뇨를 알았던 기간과 치료 기간이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일찍 치료를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초기에 치료할수록 췌장이 더 좋게 빨리 회복한다는 거죠. 2년, 5년, 6년, 10년, 11년, 15년, 10년 이상 된 사람을 1년 후에 인공췌장기 이 병리에 그러는 1년 후에 봤더니 일정 올수록 완치되는 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려져 있죠. 그럼 저 이유가 뭐냐? 또 과학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1년이나 온 사람 맨 꼭대기처럼 같은 치료했는데도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량이 급격히 증가하죠. 그다음 그 밑에 5년, 10년, 10년, 15년 보면은 그렇죠 줄어들죠. 10년 이상 된 사람 보십시오. 똑같은 치료했는데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것이 치료 후에 조그맣게 증가 안 하죠.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는 초기부터 해서 빨리 췌장 기능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나중에 늦게 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졌고 전 세계 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저희가 앞서서 완치 사례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분들은 특별히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상태나 나이,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모두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 02-318-2275, 318-2275,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함께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요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하신 이후에 더욱더 효과가 좋다는 분 만나보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나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누구에게나 급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당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김태중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올해 72세 김태중 씨에게 당뇨가 찾아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30여 년 전. 88년경
옆 친구가 당뇨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나이가 저보다 한 3살 더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꾸 해보라고. 그때 좀 제가 많이 먹고 좀 몸이 비대했어요. 그때 104kg 나갔으니까 약국에서 스틱으로 소변 검사를 했어요. 스틱을 한번 사다가 해보라고 해서 해봤더니 그때 좀 넓더라고요. 빨간 게 나와가지고.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당뇨 판정은 김태중 씨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충격이었다는데요. 소변을 넣으면 거품이 많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막 좀 이상하니 좀 오더라고요. 마음적으로. 나름대로는 해석은 내가 많이 먹어놔서 뭐 하루에도 커피 거의 한 20잔 이상 먹었고 저녁에는 보통 한 2, 3차 술 먹고 그래놔서.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가져온 당뇨. 하지만 처음엔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답니다. 5살 정도 먹는 약, 복용약. 얼마나 드셨어요? 그걸 한 10여 년 먹었죠. 그때는 많이 그 사회활동을 할 때라 뭐 술도 많이 먹고 커피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 혈당은 좀처럼 잡히질 않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큰 스트레스까지 받았다는데요. 많이 받죠. 스트레스. 좀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 한 2년 동안 좀 고심을 하고 했더니 그때 체중이 빠지더라고요. 당뇨 합병증에 대한 공포에 새로운 치료법을 택한 김태중 씨. 시장기를 찬 뒤로는 조금 그의 의사 선생님이 지시한 대로 뭐 많이 개선을 시키니까 그런 대로 나름대로 요즘에 와서 다른 당뇨 환자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좀 더 건강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있다든가 하면은 옛날같이 못 마셔도 소주는 좀 같이 술은 좀 먹어주고 가서 이제 먹고 나서 집에 오면 바로 인슐린을 좀 더 주입해주고. 무엇보다 혈당에 대한 부담이 줄고 안정된 혈당 조절에 일상생활까지 편해졌답니다. 일단 혈당이 잡히니까 마음이 편하고 이것을 내 몸같이 생각하니까 그리고 뭐 그런 나름대로 역으로 마음이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 혈당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을 모르니까 우선 좋았죠. 점점 안 좋아지던 건강에 합병증 공포까지 더해졌던 지난날은 잊고 하루하루가 희망적이라는 김태중 씨. 건강을 위해서 산 옆으로 이사까지 왔을 정도로 의지도 만점입니다. 건강문제 받은 마음 이상이 없다고 당뇨만 있다고 나왔는데 조금 이 상태로만 잘 유지되고 한다면은 최단계는 좀 참면서 계속 좀 잘 조정해서 운동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그의 열정적인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네, 김태중 씨 만나보셨습니다. 이분은 72세시고요. 88년도에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무려 30년 전입니다. 10년 동안 당뇨로 고생을 하셨는데요.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다행히도 결과가 좋으셨습니다. 김태중 씨 같은 경우는 당뇨에 좋다는 운동, 식이요법까지 안 해본 게 없다고 하셨는데 혈당이 잡히지 않아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 혈당이 안정적으로 됐다고요.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 인공췌장기 치료와 기존 치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 시청자분들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 다른 치료죠. 그럼 뭐가 다르냐? 먹는 약 치료하는 경우 보면은 아주 뚜렷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먹는 양이 증가하는 거야. 하나를 먹다, 두 알, 세 알 먹다 나중에 인식 주사까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이 말해서 많이 증가한다는 건 우리 몸이 그만큼 많이 파괴됐다는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이 넣는 거죠, 약을. 인식 주사요법도 보면은 합병증이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혈당 조절 잘 안 되는데 그 이유는 피부에서 인슐린 흡수되는 속도가 아주 다릅니다. 그 안정성이. 그래서 보면은 인슐린 주사나 인슐린 펜의 경우에는 같은 약을 같은 주사기로 같은 사람이 같은 피부에 주사한다 할지라도
할 때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50% 차이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고 인공체장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초인식이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그 식사량을 넣더라도 3% 미만의 차이가 아주 적어서 인슐린 공급하는데 더 안정성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이것 때문에 치료 효과가 아주 다르다는 것이 잘 밝혀져 있습니다. 당뇨하면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합병증입니다. 합병증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교수님, 당뇨의 합병증 어디서 어떻게 오는 걸까요? 혈관이 망가져가지고 머리에 중풍, 뇌혈관에 중풍 자르고 동맥경이 심해지니까 망막증이 와가지고 눈에 혈관이 파괴돼서 그렇고 이 잇몸 질환이 와서 많이 이제 잇몸 질환이 심하게 오죠. 그래서 이가 다 빠지는 경우가 많고 신경합병증 와서 팔다 수시가 아프고 그것도 신경이 망가지는 겁니다. 에너지 부족 상태 때문에 세포가 망가지는 거죠. 그다음에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도 동맥경이 심해져서 협심증, 심근경증 때문에 사망하기도 쉽고 신장합병에서 혈액 투석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발기부전도 빠지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혈관도 막고 혈당도 높고 신경합병이 있으니까 족부병에 심하여서 다리도 절단하게 되는 처럼 온몸 세포가 실질적으로 모두 다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된 게 당뇨병이고 그것 때문에 온몸에 다 합병증이 오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당뇨 합병증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증 예방이 특히나 중요하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당뇨 환자들의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인공췌장기 치료가 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요. 과연 예방 효과가 얼마나 클까요? 그럼요. 굉장히 많죠. 당뇨 조절과 합병증 연구입니다. 다이어베틱 컨트롤 컴플리케 트라이얼인데 이것도 미국의 29개 당뇨병 센터가 10년간 연구해 보면 기존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인슐린 펌프 치료 방법이 망막증, 신장합병증, 신경합병증이 60%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 방법을 바꾸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임상적 과학적 데이터로 다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죠. 네, 이렇게 당뇨 알아야 낫는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자 사연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0112님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당뇨 망막병증이 심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눈에 출혈이 있어 피가 고인 상태여서 시력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실명이 될까 봐 걱정입니다.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면 눈도 괜찮아지나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미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합병증 진단을 받으신 분입니다. 어떨까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게 그러니까 혈당이 높게 유지했을 거고 작게 먹고 그랬을 거예요. 이제 기존의 치료방과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오고 아까 연구가보다 그 망막증도 인식범증으로 훨씬 줄어든다는 거 아닌 거니까 만약에 이분이 계속해서 똑같이 치료한다면 눈에 망막증은 점점 더 많이 오고 이때 정상적인 눈이 망가졌으니까요. 그쪽은 더 망가지겠죠. 합병증이 예방된다는 것은 전 세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먼다는 굉장히 큰 불행인데 그 기존의 인슐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인슐린 펌프, 인공췌장기 치료가 망막증이 훨씬 적게 오는 걸 발견됐죠. 즉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인공췌장 치료하면은 망막증 예방할 수 있다. 모든 합병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세포가 있으니까 인공치료 빨리 바꿔야만이 회복할 겁니다. 네, 방금 그래프로 당뇨 망막증의 치료 효과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실제로 당뇨 합병증을 알았지만 인공췌장기 치료를 통해서 호전됐던 사례들이 있다고요? 네, 이 환자는 남자 59세 환자인데 이 환자도 처음 들어올 적엔 당할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 인슐린 펌프 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된 다음에는 기계를 띄웠죠. 왜냐하면 맨 끝에 그림 보면은 인슐린 양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췌장 기능은 초기 때는 췌장 인슐린 거의 안 나왔는데 인슐린 펌프 달고 나서 떼었단 말이에요. 떼 쪽에 보니까 췌장 기능이 거의 많이 회복했죠. 이 환자도 8년간 먹는 약을 먹고 그랬는데 눈 말초신경장애, 콩팥, 합병증 많이 왔어요. 남자 55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공췌장 치료했더니 당화혈소가 정상화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인슐린이 다 떨어져가지고 제로가 되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환자도 보니까 이 췌장 기능이 회복한 걸 볼 수가 있죠. 치료 후에도. 그래서 아무 치료도 안 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치료 방법을 환자가 잘 선택해야 되는 거죠. 네,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췌장기 치료 이후에 합병증이 완화됐고 또 췌장의 기능까지 회복된 좀 놀라운 사례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특별히 예후가 좋은 사례들이고요. 환자분의 상태나 나이, 치료 시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그렇다면요, 이런 환자들이 치료를 앞두고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사항이라든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첫째 인공췌장 치료는 그냥 약을 그냥 먹거나 이제 주사 맞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환자가 상당히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을 일주일에 2주 정도 받아야 됩니다. 입원하셔야 되고. 그래서 인수파업에 특화되어 있는 그 치료진들 전문의나 전문 간호사가 있는 병원에서 입원해서 잘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췌장기능 회복하고 그러니까 또 인슐린 들어간 양도 많이 받게 되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작이라 그러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에 바늘 너무 오랫동안 꽂고 있으면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러나 3일에 한 번씩 바꿔주는 경우는 그런 게 참 없고, 잘 배우고 운동하고 식사도 정상 식사하니까 큰 문제는 없죠.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에 관해서 좋은 말씀 주신 최수봉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최근 당뇨 환자가 늘고 있어서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30, 40대 당뇨 환자들이 늘면서 합병증에 대한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제가 앞서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당뇨는 합병증이 무섭습니다. 당뇨병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주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